시즌 초반이지만 한국 선수 소속팀들이 중상위권에서 성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준호 선수가 있는 스토크시티 선두 경쟁입니다. 2위와 승점 2점 차 선두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내년 여름 새로운 프리미어리그가 탄생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여름 이적을 예상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인데요. 제가 뭐 점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챔피언십으로 임대 간 선수, 또 챔피언십에서 승격을 노리는 선수, 이들의 분위기가 요즘 좋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민혁 선수입니다. 2일 새벽에 양민혁 선수의 포츠머스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을 했었는데요. 강원FC에서 토트넘으로 갔죠. 손흥민 선수가 떠난 뒤에 이제 본래 소속팀이 토트넘인 유일한 한국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포츠머스로 임대된 상태인데요. 2부 포츠머스로 임대된 직후 흐름, 8월 초에 포츠머스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바로 다음 경기 리그컵에서 풀타임으로 빠르게 안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반이나 아예 못 뛰었어요. 한동안은 그냥 엔트리에 있다가 교체 투입이 안 되는 정도였는데 그 뒤로는 이제 명단 제외가 되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당시는 가벼운 부상, 컨디션 난조라고 알려져서 한시름 놨습니다만 아무튼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양민혁 선수가 원래는 포츠머스로 간 게 의무 출전 조항이 있다. 그래서 포츠머스는 토트넘과의 어떤 계약 조합상 때문에 양민혁 선수를 꼭 어느 정도는 써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안 쓰는 걸 보면서 축구계에 퍼져 있는 그 어떤 업계 내의 소문이 틀렸나? 양민혁 선수는 그냥 아무런 보장 조항 없이 간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해서 최근 2경기 모두 교체단인 선발로 뛰었고요. 선발로 뛴 첫 경기 입스위치전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이어진 와퍼드전에서 데뷔골과 함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2일 새벽의 일이었죠. 일단 전술적인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양민혁 선수에게 지나치게 오랜 공 소유 그리고 측면 돌파를 주문하지 않는 게 양민혁 활용법의 핵심입니다. 윙어 양민혁인데 측면 돌파를 시키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 강원FC에서 활약했던 양민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할 때 양민혁 선수의 장점은요. 퍼스트 터치가 좋다. 본능적인 마무리가 좋아서 득점력이 훌륭하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지구력과 수비 가담 능력이 당시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 탑급이다. 이런 게 장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장점이 아닌 것들도 있었어요.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딱히 훌륭하진 않다. 뭐냐면 공을 오래 끌면서 상대를 막 오랫동안 흔드는 그런 식의 전형적인 윙어 역할은 양민혁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활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곧잘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K리그 중상위권 정도의 윙어라면 볼 소유 시간을 좀 줄이고 마무리 위주로 썼을 경우에는 K리그 탑의 윙어였던 겁니다. 토트넘 선배들로 비유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클루세스키보다 존슨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무리가 좋고 운동 능력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아무튼 일단 윙어잖아요. 챔피언십 팀이 양민혁을 임대해 왔을 때 양민혁의 특성을 다 이해하고 맞춰 쓰기보다는 일단 넌 윙어니까 측면에서 그리고 윙어의 플레이를 해 이렇게 시킬 가능성이 꽤 되죠. 그래서 측면 돌파를 많이 주문받았고 그때 기량이 나오지 않는 경기들이 지난 시즌 QPR부터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활용법이 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포츠머스가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양민혁 활용법까지 좀 바꿔봤는데 그게 통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프 더블 위주입니다. 이번 경기 포츠머스 이선 조합 어떤 식이었는가? 4-2-3-1 포메이션이었는데 양민혁을 제외한 2명의 이선 자원은요. 한때 챔피언십을 씹어먹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존 스위프트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코너 채플린인데 코너 채플린은 리그원 즉 잉글랜드 3부 시즌 MVP 출신이고 원래 2선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가 윙에 있고 스위프트가 중앙에 있었고 양민혁이 이제 왼쪽 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채플린 이 두 명이 그래도 잉글랜드 2부, 3부에서는 상당한 테크니션이란 말이죠. 이들이 공을 오래 쥐고 이제 공의 흐름이나 운영을 주도합니다. 자, 그러면 양민혁은 3명 중에서 가장 공을 덜 쥐고요. 문전 침투와 슛 위주로 팀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경기 최다 슛 시도 그리고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입증된 그런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양민혁 선수가 선발로 출전해서 63분 동안 기록한 스탯을 보겠습니다. 슛이 4개,
경기 최다 슛이었고요. 유효슛 2개, 1골 넣었습니다. 패스 82%, 드리블 성공 1회, 리커버리 5회, 경합승리 3회, 피파울 2회. 리커버리 5회가 눈에 띄죠? 역시 양미혁 선수 아까 말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 능력. 그러니까 공이 떨어졌을 때 근처로 전력 질주해서 공을 주워가지고 이제 우리 팀의 소유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성실한 압박과 리커버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돼요. 그 결과 이제 AI 평점인 풋몹의 세부 스탯 기반 평점은 7.6점이 나왔고요. 이게 팀 내 최고였습니다. 팀 내 평점 1위를 찍었다. 활용법을 좀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이날의 양민혁이었습니다. 자, 이 득점 장면 자체는 세트피스 이후에 흘러나온 공을 잘 받아찬 간만에 뭐 강원 시절 같은 그런 결정력을 발휘한 상황이었는데 그 밖에도 전반적인 경기력이 많이 개선됐어요. 위에 설명한 이유 역할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퀸스파크 레인저스 반년 임대됐는데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고3 나이에 유럽 가가지고 반년 임대에 2골 1도움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챔피언십 풀 시즌이니까 더 잘해야 토트넘에서 이제 안착할 수 있을 걸 기대할 텐데 초반은 확실히 좋지 못했지만 냉정하게 볼 때는 챔피언십에서 막 챔피언십 MVP 후보 씹어 먹었어 이러면 좋겠죠. 그것도 좋은데 이제 최소한을 본다면 최소한 주전은 해야 토트넘 복귀 및 토트넘 1군 안착을 다음 시즌에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 경기가 약간 늦게 깬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약해줄 기미가 충분히 있었다. 충분히 희망적인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양민혁 외에도 한국 선수들의 프리미어리그 행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 상태인 양민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만 하면 토트넘으로 돌아가면 되죠. 나머지 3명 챔피언십에 있는 다른 한국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가려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팀을 승격시키던가 이적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승격이라는 카드를 일단 시즌 중에 달성을 해 놓으면 성립을 시켜 놓으면 뭐 이적을 하든 남든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한국 선수 소속팀 챔피언십에 한국 선수들이 있는 팀은 하위권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 팀에 있는 한 승격 못하겠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초반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됐다. 지금 챔피언십 현재 순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챔피언십은 1위, 2위가 즉시 시즌 종료 시 2위까지가 즉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 4, 5, 6위는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이 중에 한 팀만 추가로 승격할 수 있는 건데 시즌 초반이지만 한국 선수 소속팀들이 중상위권에서 승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준호 선수가 있는 스토크시티 선두 경쟁입니다. 2위와 승점 2점 차 선두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엄지성 선수가 있는 스완지시티 8위인데요. 뭐 순위는 8위 뭐 높지 않네 할 수 있지만 뭐 위쪽이 좀 촘촘해요.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크랑 2점 차밖에 안 납니다. 달리 말하면 2위와 승점 4점 차 얼마 안 나죠? 그래서 백성호 선수가 있는 버밍엄 시티도 11위인데 2위와 승점 5점 차입니다. 여기도 뭐 아주 멀진 않죠. 한 두어 경기 뭐 2, 3연승 정도 하면 충분히 또 한 뭐 2위, 3위, 4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배준호뿐 아니라 엄지성, 백승호의 승격 가능성도 지금 뭐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정도는 됩니다. 자, 배준호 선수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9월 이적 시장에서 8월에서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적 시장이죠. 빅리그로 가고 싶은 어떤 욕심과 그런 바람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열린 대표팀 캠프에 하루 늦게 합류했어요. 거의 뭐 독일 가는 줄 알았던 오현규의 사례 기억하시죠? 또 오현규만 늦게 온 게 아니고 배준호도 늦게 왔는데 뭐 독일의 모팀 등등에서 러브콜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갈 수 있나 하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무산된 걸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현재 팀은 스토크시티에 남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빅리그로 가고 싶은 욕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챔피언십으로 간 한국 선수들의 상황이죠. 여기서 평생 뛰려고 챔피언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준호의 경우에는 특히나 챔피언십에서 벌써 3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오래 있었죠. 그래서 이적이든 승격이든 해야 되는데 이적도 좋지만 이적을 하려면 지금보다 공격 포인트를 훨씬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적 아니고 승격을 한다면 만약에 공격 포인트가 되게 적더라도 주전으로서 승격을 했다? 그럼 스토크시티 팀 내에서는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적어도 우리 팀에서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리그에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양민혁까지 챔피언십에 있는 4명 한국 선수 다 월드컵 참가할 가능성이 충분한 국가대표급 멤버들입니다.
이 중에 배준호, 백승호가 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엄지성, 양민혁은 뭐 훨씬 뒤쳐져 있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최소한 부른 적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번 시즌 동안 굉장히 잘하면 얼마든지 월드컵 승선에 막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활약은 이 선수들에게 영향이 굉장히 많다. 선수 인생 전반에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잘할 경우에 프리미어리그 진출과 월드컵 본선 행이라는 두 마리 아주 굵직한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들 중에서 개인 기량으로 확 튄 선수는 없습니다. 더 잘해야 위에 말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공격 포인트를 보시면 2, 3, 4 이런 수치가 없죠. 1, 1, 1입니다. 이게 이제 컵 대회 빼고 계산한 건데요. 배준호 1도움, 엄지성 없고 백승호 1골, 양민혁 1골. 이게 답니다. 그래서 스탯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탯이 향상되면 뭐 이적 가능성도 상승하고 그만큼 팀이 많이 이기니까 순위가 오르겠죠. 그러면 이적이든 승격이든 일부행을 할 수 있고요. 스탯이 오르가면 대표팀에 또 돌아가서 월드컵 투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또 되기 때문에 스탯을 늘려야 위에 말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스탯만 올리면 돼요. 나머지는 이미 괜찮다. 저 선수도 공격 자원인데 골도 도움도 별로 없던데요. 근데 실제로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소속팀에서 좀 테크니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양민혁을 제외한 세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은 스탯이 잘 안 나온 날에도 네가 오늘 우리 팀에서 아주 공을 예쁘게 잘 쳐줬어. 네가 승리에 기여했어. 이런 인정들을 조금씩은 다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준호. 가장 최근에 열린 스토크시티의 경기가 챔피언십 1위 미들즈브러와의 경기였는데 비겼어요. 1위와 비겼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이 경기에서 배준호 풀타임 소화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주전이라는 거를 확실히 볼 수 있죠. 엄지성. 리그에서는 아직 스탯이 좀 없지만 대신에 리그컵, 카라바오컵에서 무려 프리미어리그 팀 노팅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1 도움을 비롯한 3골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챔피언십에서도 터지기만 하면 쭈르륵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 보여줬고요. 백승호는 애초에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스탯이 막 많지 않아 상관은 없다. 출장 시간이 팀 내 5위로서 완전 붙박이 주전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해준다면 역시나 승격팀에서의 주전 멤버로서 충분히 붙박이 알박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단계만 성장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미 잘하고 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날 즈음, 즉 내년 5월 이런 시기가 이들에게 어떤 모습일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길 바라지만 떨어지는 미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선수끼리 맞붙는 모습 혹은 승격 플레이오프조차 안 가고 누군가는 우승이나 준우승으로 올라가는 모습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초반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즌에 지금 4명이나 얘기했잖아요. 4명 중에 그래도 최소 1명은 프리미어를 가지 않겠습니까? 2-3명일 수도 있고요. 그런 미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미국 가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 쪽을 돌아볼 때마다 흐뭇하게 후배들이 내 뒤를 잇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음 시즌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잉글랜드 2부의 한국 선수들입니다.